2022년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아 버리는 적대 세력들의 광증은 극도에 달했고 전염병 위기, 자연재해 위기가 겹쳐든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용도 따라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해에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공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 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었습니다. 복리에 대한 인민의 지향은 곧 우리 당의 투쟁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건국 사상 초유의 엄혹한 시련의 난파도가 연이어 겹쳐든 2022년에도 인민의 복리를 향해 당중앙이 이끄는 항로에는 순간의 탈선도 주저도 없었습니다. 배집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쓰고 살기 아주 편리하게 잘 지었습니다. 전국의 농촌들의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농촌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우리 당의 기본 투쟁 목표라는 것을 현실로 증명하며 전국의 백수십 개의 시군들에서 수만 세대의 농촌 살림집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리로는 실천을 인도하며 탁월한 사상 이론은 위대한 결실을 낳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변하는 농촌들의 모습은 12월 강령이라는 위대한 사상이 안아온 실체였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비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비주의 농촌의 귀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비주의 농촌 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 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농촌 문제 해결이라는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달려온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천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 문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진로를 밝혀주셨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시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964년 3월 4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입니다. 당시 중국의 주얼레 총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얼레 총리는 이 로작을 구입해가지고 며칠 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전면 게재하고 전 당이 학습하도록 호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 부분 일꾼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 사람들은 왜 이 좋은 것을 놓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기다리는 문제인데 세계적인 배포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로작은 수십 개 나라 말로 번역돼서 100수십 개 나라들에 출판 보급됐습니다. 근 60년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태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 강령으로 더욱 심화 발전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에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목표와 중장기적인 농촌 발전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명을 다그치고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기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누려서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들과 대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시켜서 우리 모든 농촌을 사회주의 농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킨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학과 방도들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시대의 농촌 혁명의 핵심 전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농촌 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중앙이 제시한 주체 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조선식 농촌 발전의 중심 목표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론을 틀어지고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상개조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농사와 생활의 여러 공간들이 5대 교양, 학습과 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교양 계기가 됐습니다. 작업반칠과 마당, 농촌 마을들, 포전무리들이 그대로 교양 장소가 됐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하늘의 변덕을 이겨내는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업에서 진일보를 내짚었습니다. 오모니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애국의 마음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탄원하는 수도 청년들의 대우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당의 새로운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꼽혀갈 결심을 안고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청춘 시절을 다 바치라 결심하였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제가 우리 당의 사랑을 받아 안을 줄만 알고 받아갈 줄 모른다면 어떻게 인생을 참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를 키워준 우리 당을 위해서, 어머니 자국을 위해서 저의 청춘을 다 바칠 결심입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중대한 시기인 2022년에 정든 고향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달려나간 이 나라의 청춘들. 이들의 모습은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당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황해남도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 지속 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현재까지의 강수량과 가물 지속 일수로 보아 이날 내년에 보기 드문 가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때부터 공기마저 타는 듯한 왕가물이 2달 남아 계속됐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2년 3개월이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겨 민족의 절멸도 초래할 수 있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흘렀습니다. 건국 이래의 대동란 속에서도 당중앙이 제시한 농촌진흥예로의 행로는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몰랐습니다. 당중앙은 사랑의 불사약으로 쓰러졌던 농업 근로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선에서 사니까 이렇게 살아날지 장주사를 같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부르는 노래에 다 담을까. 그 사랑을 저 넓고 푸른 하늘에 새기려 볼까. 온 세상 다 듣게 외치고 싶어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온 나라가 가을막이에 진입했습니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농촌진흥의 진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당중앙의 결심이었습니다. 왕가물에 연이어 시작된 폭우는 드넓은 농장골들을 사정없이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즉시적으로 강구한 적시적인 대책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장마 피해를 순간에 가셔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뜻밖이고 혹심했던 2022년의 이상기후 현상을 밀어내며
농장벌 전야들마다의 알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간결한 피와 땀 묻으며 바쳐온 정이 있어 내 산은 이들은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농장의 농장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벼가을을 정전보다 열흘 남아 앞당겨 끝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안고 보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올해부터 이용한 소형 벼수확기는 한 대가 20여 명의 농장원들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오면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25일 황해남도의 해주광장과 주변 도로에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꽉 들어차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농기계 바다입니다, 바다. 야, 우리 황해남도가 생겨서 언제 이런 환경을 펼쳐봤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샘이 섰습니다. 불과 250여일 만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6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공업 부문에서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업 부문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농기계 생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농기계 생산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가 시작되던 2021년 12월 29일과 30일에도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어 군수공장들에서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사회주의 농촌에 보내줄 때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결코 평범한 날에 내린 대용단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어려운 것도 제일 많은 때였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철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기들로 뒤덮고 농업 근로자들이 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 풍경을 펼치는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제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하기에 당중앙은 군수공업 부문에서 전략무기가 아니라 농기계를 생산할 때 대한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렸던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뜻깊은 태양절과 이 조선인민혁명군 장군 아흔들스 경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농기계 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이 시제품으로 생산한 농기계들이 사진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농기계 도입 시험 과정에 제기된 부족점들을 시급히 대책하고 이 계류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농기계들이 도입 시험 과정에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농장원들 속에서 제기된 의견대로 소형 벼수확기와 종합태양관리기계의 대수를 늘리도록 하시었으며 농기계들을 계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하루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수송 대책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황해남도의 기계로 농사짓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 풍경을 제일 먼저 안아오시려 그처럼 마음 쓰신 날과 달이었습니다.
이 250여일의 낮과 밤이 2022년에 또 하나의 전설을 황해남도에 새겼습니다. 농기계들을 줄지어 세운 부지 면적만 해도 축구 경기장 8개의 면적에 달하는 6만여 평방미터. 한 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기계의 바다였습니다. 이야 대야 각을 절반이 이야 바람도 산을 불어라 이삭도 금빛으로 물결 주겠냐 대야 발손에 걷어 붙여라 요pon이 헤쳐가자 지난 2022년 11월 2일 새시대 농촌혁명 수행을 강력히 촉진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금성트락토르 공장의 개건 현대화 사업의 1단계 목표가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사회주의 협동벌들을 주름잡는 철마들의 장관을 떠올릴 금성트락토르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 이것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튼튼히 다진 농기계 공업의 기반을 새시대 농촌진흥회로 이어넣는 것이 당중앙이 우선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중대 국사 중의 하나라는 것을 현실로 증명했습니다. 황남의 드넓은 전야들에 울려 퍼지는 새 농기계들의 덕음. 금성트락토르 공장 개건 현대화의 1단계 공사의 성과적 결석. 이는 새시대 농촌기계화의 개시를 알리는 변혁적 실체로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미중의 경난 속에서도 당중앙이 펼친 농촌진흥의 원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는 주체공업의 발전 잠재력의 일대 과시로 되었습니다. 농촌살림집 건설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실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무조건 집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기본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연시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개변시키는 것. 이것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대의에 반드시 해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최대 수건으로 간주하신 문제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정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 농촌 산림집 건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기회에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으로부터 도시, 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건설 지휘 역량을 조직할 때 대한 문제와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전진 공급할 때 대한 문제, 또 농촌 산림집 건설용 목재를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농촌 건설 사업을 다고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도시군들에서 그 시군 건설 여단을 강력하게 꾸리고 건설 장비들과 기공구들을 빈틈없이 갖추며 지방의 그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특히
더 들여서 마감 문제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건설 자재 문제를 적극 풀어나갈 때에 대하여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산립집 설계를 공사에 앞세워 보장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지역별, 지대별 특성이 살아나고 현대 문명이 웅축된 농촌 산립집 형성안들을 잘 준비해서 보내줘 지방의 설계단에 대해서 농촌마을 설계에 참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성과 현대성, 문화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촌 산립집 형성안들이 해안, 돌방, 산간 지대별로 갈라 각각 100가지씩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농촌 살림집 설계 도안, 여기에 새겨져 있는 선 하나 점 하나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제일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농민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하늘 아래 젖동네, 깊고 깊은 산골 마을, 피해 지역 농촌 마을들을 찾고 또 찾으시어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그들의 소원도 헤아리시고 새로 건설한 농촌 살림집의 밥가마도 열어보시며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을 농촌 살림집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이 구상을 현실로 꼽혀주시기 위해 지난 한 해의 농촌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설계 형성안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신 곳만 해도 2,000여 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 숭고한 웅기에 의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농촌 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중앙의 현능한 영도 아래 2022년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을 펼친 특색 있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전국의 농촌 마을들에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조건 현실로 펼치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이 또다시 실천으로 증명됐습니다. 내지 않고 호텔 같은 멋있는 살림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친구도 줄 수 없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게 변모될 우리 농촌의 내일과 보다 문명해질 자기의 생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농촌문화 살림집들. 이 건설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물로 체험하게 했다는 것, 앞으로 농촌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구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발판을 마련했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리는 향유를 위한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복리를 위한 대건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물의 향유자가 특권층인가 근로하는 인민인가, 이것은 해당 사회의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 당은 대건설과 그 창조물들의 주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성격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또다시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평양에서는 주체건축의 비약적 발전과 건설의 대분용기라는 주제로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 강습회에 보내주신 소안에는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살림집 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며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배부로 느끼게 하는 데서 1차적인 문제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림집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들자는 것. 이것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건설 정책의 중핵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통해 최단 기간 내에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기 위한 확실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창조의 기준,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미래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송화구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송화구리 건설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당 중앙은 인민의 복리를 위한 이 건설을 국가의 최중대 과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일부 일꾼들이 자재와 노력 문제를 운운하면서 당대회에서 결정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7,500세대로 낮추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받으시고 그처럼 가슴 아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물론 이 건설이 평범한 나날에도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방대한 건설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민들이 제일 손꼽아 기다리며 안타까이 해결을 바라는 살림집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사 다른 건설은 다 조절하는 한이 있어도 해마다 평양시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시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였습니다. 당 중앙의 정력적인 영도는 여기 송화지구에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만 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군이라는 실체를 떠올렸습니다. 송화거리는 수십 정도의 부지 면적에 100수십만 평방미터의 연 건축 면적을 가진 160여 종의 현대적이며 특색 있는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송화거리의 상징 건물인 80층 초고 살림집만 봐도 연 건축 면적이 16만여 평방미터, 살림집 세대수가 거의 900세대나 되며 한 개층의 면적만도 1800여 평방미터, 총 높이는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대건축군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어 준공식을 진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건설된 1만 세대나 되는 새집들에 입사한 사람들 모두가 직포공, 도로관리공, 선반공, 기관사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근로하는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21년 11월 10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송화거리 살림집에 대한 배정은 철저히 인민적 견제에서 해야 하며 일꾼들이 아니라 노동자, 교원, 기술자, 의사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문명의 새거리로 일도선 송화거리에 평양화력발전소의 작업반장, 무계도 전차 사업소의
운전사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험자리를 펴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리하는 김정호 스님의 배려로 입석증을 받아안고 보니 세상의 모든 행복을 제가 다 독차지한 것만 같습니다. 잠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고마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텔레비전만 보던 그 행복이 우리 집에도 들어왔다니까 막 이젠 더 정말 우리 노동자 세상이라는 거에 심장 깊이 지금 막 뼈저리게 지금 느낍니다. 이게 짧은 기간에 완성돼서 내가 이 집이 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평범한 인민이고 청비서 동지의 배려로 내 집이 생겼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노동자 가족이 이런 군대 같은 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남긴 주택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심고 가꾸시며 결실을 주신 수상나무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환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도 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여기에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이용하시던 어देख이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나 그 주택을 돌아보면 이 집이 한나라 주석이 주택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도 수수한 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이런 수수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건방하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하는 일꾼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적 풍모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그 500짜리에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이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의 평범한 저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민들의 호화주택을 일도 세워야 합니다. 그 어떤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의 노래나 종이 위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우리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원한 혁명신조 정치 이념의 실체였습니다. 저기야 못 들은 사람들이 갈까 뭐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생각했지. 내가 한 일이란 게 그저 이 30여 년 이 당부와 당 출판물 그 음반이고밖에 없는데, 진짜 밤에 뭐 자다가 뭐 제사를 깨지고 봤다는 이 소리가 우연히 않다 말이야. 정말 이거 깨지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입사증을 받았구나, 입사증을 받았다, 야 이거 내가 진짜 가니 이거 이런 심정이다. 정말 여러 시대를 다 살아봤는데 우리 인민이 세상이고 노동계급이 세상이고, 본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이 된 거에 정말 얼마나 궁지, 원스님 품에 안겨서 사는
고품이 얼마나 따뜻한가 하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자리에 노동계급이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정말 수령님 생각이 너무나도 나서 못된 것 같습니다.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오 새집들이 한 우리 가족들을 따뜻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지구에 이처럼 희한한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고 행복의 넘쳐 새집들이 하는 경루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서 삼가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결국 이 지구에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이 철거한 것밖에 없지. 우리 수령님께서도 이 저택지구, 자신께서 계시던 이 저택지구에 행복 넘친 보금자리를 편 이 애국자들, 공로자들이 새 살림 보금자리를 펴게 된 것을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 수령님께서 한색토록 정말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왕궁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무수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수령의 저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민들의 호화주택을 지었다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의 복리를 위해 이어가신 위민 헌신의 여정은 조국 땅 그 어디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북단 삼전시로부터 최남단 금천군 강동, 산악협곡의 검독지구와 동소해의 섬마을들, 그 나날의 인민들을 찾아가신 멀고 험한 길을 이어놓으면 나라길이 됩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 헌신의 로고 속에 솟아난 보금자리들을 정으로 표시하면 내 조국의 지도가 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의 보금자리를 설계도에서가 아니라 직접 현지를 밟아보시면서 보고 또 보시었습니다.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포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었습니다. 당중앙은 불과 6일 동안에 평양시의 화성지구와 함경남도의 검독지구, 연포지구를 비롯한 수도와 지방에서 대건설의 힘찬 포송이 울리게 했습니다. 대건설의 장소와 대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인민의 복리를 위함이었습니다. 하기에 당중앙은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가 도래했던 올해 그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 수건 사업들을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나라의 중요 군사 기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도 세운 인민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남새 생산 기지. 이로써 우리 당은 막강한 군력에 앞서 인민의 복리를 강국의 제일 징표로 간주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인민의 웃음, 인민의 행복을 사회 제도를 평가하고 국력을 재는 절대 불변의 척도로 간직한 당. 인민의 복리를 강국의 제일 징표, 최고 목표로 세교하는 조선노동당이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가 닥쳐든 2022년에도 인민의 복리를 예고하는 창조물들을 이 땅 위에 무수히 떠올렸습니다. 내 밝은 태양 찬란한 하늘 내 한생 지켜갈 은혜로운 땅 목전을 다 바쳐서 너를 빛내리 내 너를 빛내리 어머니 정부가 나의 정부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피우리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피우리 1년, 역사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이 순간에 남들이 10년, 100년을 합쳐도 산출해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건국 이래 닥쳐온 최대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의 복리라는 천만군의 짐을 스스로 걸모지신 인민의領導者. 인민의 복리라는 위대한 사상과 강리한 실천으로 인민의 꿈과理想을 현실로 꽃피우신 만고의 영웅. 위민 헌신의 려정으로 조선을 이끌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실체들을 우뚝 떠올린 2022년의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지난 한 해를 통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2023년의 역사적 진구를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집, 우리의 폐부에 그대로 와닿을 실제적인 변화, 번영할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억척으로 새긴 온 나라 인민이 2023년의 진군의 보폭을 내짚었습니다. 당중앙을 따라 힘차게 내딛는 이 진군길에 더욱 벅찰 위대한 시대, 인민의 리상과 염원이 꽃필 새 시대가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대
우리의 곁에 감돌고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 집집에 다 있네.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 힘있는 한마음 믿고 따르네. 김정은 도치 잔이슬 내리는 새벽도 한밤도 찾아오시며 우리의 소박한 생각도 귀중히 헤아리시네. 다정히 하시는 말씀에 만 가지